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듬입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있었던 5월 메데프 총평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친 시험이에요. 나름 6월 모의평가를 타겟으로 한 시험이고요. 여러분들도 나름 6모를 가정해서 친 시험이었을 텐데 좀 잘 보길 희망하셨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식의 스타일의 시험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로만 놓고 본다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지금 메데프는 대성에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 평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의 트렌드로만 놓고 본다면 문항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도 그랬는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저라면 제가 출제를 하는 거라면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있었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와야 될 준킬러들 착착착, 뭐 지수로그 도형 혹은 뭐 사인 코사인 법칙, 등차등비 수열,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런 식으로 탁탁탁 주기보다는 한번 좀 휘저어가지고 좀 그동안의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한번 섞을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시험입니다. 좀 뭔가 제가 시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누가 더 고여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공통과목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고일 대로 고여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최근 들어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누가 더 장수를 하면 유리하냐로 자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고3보다는 재수생이 유리하고요, 재수생보다는 삼수생이 유리하고요, 삼수생보다는 사수생이 유리해요. 물론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수학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반복학습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해가 바뀌면서 좀 트렌드도 좀 바뀔 때가 됐는데, 제가 올 초에 저희 반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걔를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어요. 최근 들어 올해 수능이 30주년이 되면서 자꾸 뭔가 지금 이 패턴화 시도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평가원이 그냥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이 6월 모의평가에서 과연 평가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만큼은 평가원이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던 빈칸도 좀 넣어주고, 빈칸도 뭐 예를 들어 지수로그에서 빈칸을 낸다던가, 기역, 니은, 디귿도 수열 파트에서 한번 내보던가, 아니면 함수의 극한 연속 파트에서 내던가. 대신에 기니디도 14번이 아니라 좀 당겨서 11번으로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좀 뭔가 약간 좀 패턴이 약간 좀 휘젓는 느낌. 1번이 왜 항상 지수법칙이 나와야 되며, 그쵸? 등비 수열에서도 중요한 것들 얼마나 많은데 맨날 그 단순 계산 문제가 왜 항상 3번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휘저어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모의평가 때 뭔가 휘젓는 느낌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6모를 보고 나서 우와 당했다, 역시 평가원이 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경각심을 느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다가오는 6월 모의평가 때 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의 패턴처럼 계속 수투는 뭐 변곡점 비관계 계속 묶고 있는 거고, 극대국소 높이차 넓이 구할 때 공식 쓰는 거 계속 그거를 묶고 있다. 그래서 누가 좀 더 고여 있느냐,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 빨리 볼 줄 알고 15번 같은 경우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빨리빨리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또 6월 모의평가 때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상황이 더 걱정됩니다. 왜? 그렇게 6월 모의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더 지금 패턴을 더 견고하게 다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9월 모고 때 바뀌거나 최악의 경우에 9월 모고까지 패턴화처럼 가다가 갑자기 대수능 때 패턴이 바뀐다고 한다면 변곡점이나 비교관계들이 지양되어지면서 지수 로그 파트에서도 막 빈칸이 나오기도 하고 막 예전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러싸인 부분 점 찍는 거 격차점을 막 찍어 나가면서 뭐 점의 개수를 AN이라 한다라고 또 수열 파트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은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계속 도형을 묶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어떤 수열 파트와 연결되기도 하고 뭐 여러 새로운 시도들이 만약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는 당일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가급적이면 좀 새로운 시도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이번 6월 모의평가 때도 또 패턴화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제 마음은 굉장히 타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턴화 시키는 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고 여기서 완전 벗어나는 것까지도 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도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쪼록 문항을 살펴보기 이제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통 과목은요. 누가 더 고여있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곳곳에 고여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거고요. 미적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의 패턴화에 아주 알맞은 정말 나와야 될 것들이 나왔는데 역시나 아쉬운 거는 29번에 또 근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근사를 안다고 할지라도 각을 못 찾으면 결국 꽝인 그런 문제이긴 했으나 결국 누군가는 근사를 써서 빨리 풀게 되어지고 누구는 근사를 못 써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 대신에 미적분의 27번 같은 문제 그리고 28번 문제의 무한등비급수 문제에서 그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들 마지막 30번 같은 경우도 문제는 좀 길어 보이나 막상 풀면 되게 쉬운 형태로 그냥 접한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시간이 들어간 만큼 뒤에 30번은 굉장히 쉬웠다. 전반적인 미적분의 형태는 현재의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점검할 수 있고요. 환율과 통일 같은 경우는 앞에 공통 과목에서 굉장히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통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26번, 27번 같은 경우는 여사건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28번은 늘 나오는 중복조합, 순서수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좀 생뚱맞은 게 있다면 29번에 최단거리 묻는 문제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자신이 없으면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오히려 마지막 30번 묻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미적분의 30번, 환율통의 30번 둘 다 굉장히 쉬운 문제 형태로 갔다. 마지막 조건방정 문제 전체 뭐뭐 할 때 그 경우의 수를 밑으로 가져오시고 부분을 위로 올리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기하인데요. 기하는 생각보다 정말 건져갈 문제들이 많아요. 정말 저는 기하 문제를 이런 문제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기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풀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평행이 나오고요. 동의각이 나오고 어떤 닮은 비가 나오고 각의 이등 정리가 나옵니다. 26번 같은 경우도 닮은 비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27번의 경우에는 각의 이등분 정리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8번의 경우에는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위치 벡터의 도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학생이 당황했을 법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깊이가 얇은 거죠. 스펙트럼이 얇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시점 일치시켜가지고 그 벡터들을 벡터의 합이나 뭐 차 혹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해서 두 위치 벡터들의 스칼라들의 고배합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낯서니까 못 푼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낯서니까 오랜만에 풀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은 굉장히 문항이 좋습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이 한두 번 더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정답지를 보니까 좀 주저주저 나열해서 풀었던데 문제를 풀면서 순식간에 60도를 발견하고 2대 1대 루트 3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닮은 비를 볼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였고요. 중점이 X축 위에는 소점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30번도 굉장히 좋았던 문제인데요. 각각의 어떤 조건들을 보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각이 120도는 왜 줬는지, 내적의 값을 왜 줬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평행한데 서로 반대 방향이다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보시면은 미적이나 기하는 굉장히 문항이 훌륭하고요.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확통은 그냥 적절하게 뭐 쉬웠다. 다만 29번이 좀 생소했을 것이다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통과목 주요 문항 간단하게 봐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 어느 부분이 과연 고인물들의 잔치였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일단은 6번입니다. 6번도 보시면은 변곡점이 2잖아요. 변곡점이 2가 되어지는 건데 딱 정확히 해보시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되고 2대 1 비율 관계 따지면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중에 최대와 최소의 합은 바로 변곡점 센터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5가 돼줘야, 평균이 5가 돼줘야 이들의 합이 10이 되겠죠. 한마디로 F2가 5다 처리하시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7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계산인 거죠. 네, 그냥 진수 조건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이 문제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쓰는 게 바로 9번이었을 겁니다. 뭐 보자마자 홀짝수 인덱스의 합이네. 그래, 얘를 보자마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하셔가지고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더하는 거다. 이렇게 처리를 하셨으면은 빨리 풀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막 2를 넣고 규칙 발견으로 간다 그러면은 최소 6번째까지는 대입을 해줘야 규칙이 보일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이제 고인물들을 추려내는 문제였고요. 10번은 좀 좋은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정적분의 구간이 상수로 나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C라고 두시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순리대로 쭉 가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였고요. 11번입니다. 뭔가 좀 길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왜 루트 3이냐? 요 기울기가 60도가 되어지면서 1대 루트 3대 2, 다시 한번 1대 루트 3대 2, 얘가 정확히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다. 얘는 얘랑 선대칭이다. 쭉쭉쭉 점을 찍어 나가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12번인데요. 12번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썼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뒤에 정답지를 보면 굉장히 케이스를 많이 나눠서 그림을 잔뜩 그려놨는데 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프라임의 0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프라임의 0이라고 하는 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클 때를 물어본 거니까 어차피 0은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증가할 때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될 테니 여러 그림을 다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0을 관통할 때 증가하게 관통하는 것만 추려내면은 더 빨리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더 빨리 그린 그림으로 인해서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번은 이 점근선 묻는 문제, 시그널 개수 묻는 거니까 그래프 묻는 거고요. 작년 수능 2023 수능 21번에서 왔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어차피 자연수의 합을 물었으니까 그냥 K에 1, 2, 3, 4 넣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간다면은 어차피 총 3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4개를 만나는지를 케이스를 딱 2개만 나눠서 하시면은 금방 여러분이 정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즉 12번과 13번을 통과할 때 몇 분이 걸렸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2번은 진짜 고인물들은 뭐 5분, 6분, 5분 안에 지나갔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시간 많이 쓰신 분들은 막 10분씩 쓰는 경우도 있고요. 13번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즉 12, 13번이 얼마 만에 지나가느냐가 관건이었을 겁니다. 14번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함수 선택 시리즈입니다. 분명히 적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겼고 그냥 미분 문제인데
왜 연소함수라는 말이 대체 왜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연소함수라는 말이 왜 있냐? 뭔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각각의 이런 어떤 그림들을 어떻게 그리는지만 안다면 나머지 기니디는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5번은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냥 풀면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만 이게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의 보기가 좀 작습니다. 작으니까 이 보기를 보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6개가 반복적으로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개 케이스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A15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도 안 쓰고 풀다 보면 답을 잘못 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무튼 간에 그 케이스들을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 객관식이니까 보기를 컨닝하면서 뭔가 이쪽 부분이 좀 커져야 되나 보다. 이게 커져야 이게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게 뭔가 좀 보기의 답이 그럴싸하게 가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었다면은 바로 한 방에 A37이 4라고 하는 사실을 빠르게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거의 뭐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누가 잘 찍냐 이런 싸움이니까 저는 별로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음에 쭉 보시면은 20번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문제가 나왔죠. 최근 들어 주기함수면서 접으면서 이제 뭔가 그 높이차가 변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 케이스를 그리셔야겠죠.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0부터 x까지 정적분적이 된 함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방향 적분이냐 역방향 적분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주면 최대가 2가 되고 최소가 m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 잘 그리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20번을 빨리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정적분적인 함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현재 육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작년 육모 20번, 재작년 육모 20번, 연속 2년 연속 육모 20번이 정적분적인 함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학습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번은 생각보다 쉬웠는데요. 이 선 한번 그어주시고 어쨌든 간에 코사인 법칙 끌고 가면 되죠. 중심 있으니까 연결하셔가지고 여기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뭘 못 보면 힘들어요. 평행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의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거. 이쪽 세타를 내가 찾아가지고 이쪽은 합해서 파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서로 부호반대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이 문제는 거의 뭐 출발도 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됐던 거죠. 동의각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22번은 상당히 문제가 좋아요.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프라임이 마이너스 1에서 프라임 3을 뺏는 게 0이다가 됐으므로 프라임 마이너스 1과 프라임 3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말은 프라임의 대진축이 1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그 이름 결국 F 입장에서 보면 변곡점이 되어집니다. 그때 F의 3이 만나는 개수가 짝수라는 건 2개가 되어지는 거고 접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바로 3에서 접할 건지 그 3이 되게 하는 점에서 다른 3이 집어넣어서 접하게 될 건지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차피 3차랑 1차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1개, 2개, 3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G0랑 G9의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된다 해서 케이스 1, G0가 2일 때, 케이스 2, G9가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이에요. 최고차항이 1이고 옆으로 2칸 갔으면 밑으로 4칸 간다라는 이거를 알면 굉장히 빠르게 초스피드로 돌파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정답지도 뭐 정답지겠지만은 그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이라든지 비율관계라든지 혹은 그 기울기가 9가 되는 지구가 2일 때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9가 되게 하는 접선을 정확하게 3과 마이너스에서 그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점을 바로 찍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잘 고여 있으신 분들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을 보면은 결국은 또 최근의 트렌드를 얼마나 더 많이 연습했느냐, 패턴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는 그런 상황을 누가 더 잘 연습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선택 과목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공통 과목만 놓고 본다면 4월과 크게 다르진 않다. 어쩌면 4월보다 더 고여있는 수준을 원한다. 더 빨리 돌파하는 걸 원한다. 여러분의 9번, 12번, 13번, 그리고 15번, 그리고 20번 이런 문항들이 얼마큼 빨리 돌파할 수 있었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빨리 풀었을 것이고요. 뭔가 아직 내게 되지 않은 상태, 이론은 알겠고 해설 강의를 들어도 알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그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거고요. 그로 인해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아쉽게 점수가 못 나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오답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필요한 패턴이 있다면 가져가시고요.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또 현재 같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흘러가는 이 방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수능을 내는 것도 아니고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수준의 문제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공부를 하세요. 요즘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엔제를 풀고 계시던데 요즘에 시중에 나온 엔제들을 보면은 그 엔제조차도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를 계속 반영해서 변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구석진 곳에서 뭔가 출제를 하면은 조금만 한 4, 5년 전에 유행했던 문제 내버리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게 현재 학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보이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어려운데 구석진 곳에 내면 한 4, 5년 만에 5년 만에 뭔가 하나 툭 내면은 그대로 우르르 무너지고 커트라인 등급이 무너지는 현상, 이 현상이 과연 평가원은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 가정을 두고요 공부를 두루두루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만 파다가 마지막에 평가원이 방향을 틀어버리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너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험을 그냥 운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실력 향상을 원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남은 공통문항, 선택문항, 전문항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주요 문항만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전문항 해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찾아보시고 마음껏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